안녕하세요. 우리 집 술무부 장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한국과 주류세 방법이 달라 비교적 저렴하게 위스키 구매가 가능하죠. 올 4월부터 일본도 위스키 가격이 올라서 3월에 다녀오신 분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한국 대비 가격이 저렴하기도 했고 한국에서 구경하기 힘든 야마자키 히비키도 보고 왔어요. 저희가 후쿠오카 여행을 하며 리커샵을 총 9군데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리커샵마다의 특징과 가격대, 마지막에 추천하는 리커샵까지 같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같이 아이쇼핑 시작해 보실까요?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텐진 다이묘 거리에 있는 야마야예요. 처음 방문했던 곳이라 위스키 가격보단 매장에 있는 위스키 종류를 좀 더 관심 있게 봤는데 영상을 만드는 지금 다시 가격대를 살펴보니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엔트리급 기본 위스키는 많이 보이지만 고가 라인은 비교적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매장으로 들어서면 바로 위스키 진열대가 나오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계산대와 와인, 사케, 그 외에도 식품류가 같이 판매되고 있어서 위스키를 구경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식품점 구경하는 느낌으로 좀 편하게 둘러볼 수 있어 좋았어요. 빅카메라 텐진 1호점, 한국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곳인데 카메라 관련 제품만 있을 것 같지만 지점에 따라서 아이들 장난감, 식품, 리커샵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텐진 1호점의 경우 A, B, C 구역으로 블럭이 나눠져 있고 술은 C 블럭에 위치해 있어요. 메인 도로에서 들어가 보면 바로 A 구역이 나오고 가운데 통로를 따라서 쭉 지나가면 순서대로 B 구역, C 구역이 위치해 있어요. 이곳은 큰 기대 없이 방문했었는데 위스키 구역이 넓진 않지만 의외로 알차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곳 역시 엔트리급 위스키는 쉽게 만날 수 있었고 블루라벨, 블랑통 같은 비교적 가격대가 있는 위스키도 보이더라고요. 야마야보단 종류가 많지만 같은 위스키라면 야마야가 좀 더 저렴해 보였어요. 그리고 일본 위스키 제품을 메인에 진열해두긴 했지만 역시나 우리에게 유명한 히비키, 야마자키 같은 제품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빅카메라 텐진 1호점 바로 옆에는 츠케멘으로 유명한 메냐카네토라라는 맛집이 있는데 한국 분들도 웨이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먹어보고 왔는데 구글 평점 4.2점이니 일정에 같이 넣어서 맛집도 가고 위스키도 둘러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리큐 다이묘점, 이곳은 저희가 오뎅바를 찾다가 우연히 가본 지점인데 알리큐 자체가 후쿠오카에 5개 정도 지점이 있다고 들었고 다이묘점은 직원도 없었고 밖에서 보기만 해도 위스키 종류가 많아 보이지 않아서 바로 패스했습니다. 다음날 유후인 당일 버스 투어가 있어서 하크타역을 다녀왔는데 일정을 마친 뒤 샴드뱅을 가기 전에 한큐 백화점 지하 주류점을 가봤어요. 한국백화점 지하 주류 코너에 가면 와인이 주로 진열되고 위스키는 종류가 많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와인과 사케가 주로 진열되어 있었고 위스키는 한쪽 벽면만 진열되어 있었어요. 브랜디와 함께 위스키가 진열되어 있는데 선물용으로 살만한 정도의 라인업이었고 솔직히 한큐 백화점에서 샴드뱅이 멀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지나가신다면 눈으로만 구경하시고 구매는 샴드뱅이나 다른 리커샵으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리커샵을 4군데 정도 둘러보는 동안에도 맥켈란 더블은 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도 역시 맥켈란 쉐리 캐스크는 보기가 힘든 제품이네요. 샴드뱅, 이곳은 한국 분들에게 가장 유명한 후쿠오카 리커샵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한국인만 3분 정도 계시고 와인 구매하시는 일본인 분 2분 정도 계셨어요. 유명한 리커샵답게 입구에서부터 매장 안까지 위스키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냥 가격 택만 보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샴드뱅에 붙어져 있는 금액은 텍스 포함 금액으로 실제 구매 시 여권을 제시하시면 가격표에서 10%를 제외하고 결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장님으로 보이는 나이 드신 남성분이 계신데 그분께 제가 간단하게 영어로 질문을 하면은 영어 단어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도 불편하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여행 2일차라 다른 샵과 비교해서 구매할까 하다가 위스키 좋아하는 친구에게 예전부터 추천받았던 글렌팍 클래스 105가 1리터 용량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있어서 이건 그냥 사야겠다 싶어서 바로 픽을 했고, 글렌리벳 18의 경우 신랑도 꽤나 관심을 보이길래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글렌팍 클래스 105, 글렌리벳 18 이렇게 두 병을 구입하는데 15,000엔, 쉽게 생각해서 15만원으로 구매했어요. 지금 날마다 엔화 환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970원대부터 1000원 사이를 오가고 있지만 그냥 편하게 엔화에서 공 하나 더 붙여서 보시면 생각하시기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신랑은 다른 리커샵을 더 볼 생각으로 이날 구매하지 않고 이제 출국 전날 와일드 터키 마스터 스킵을 사러 다시 왔는데 분명 구글엔 영업 중이라고 나왔는데 골드위크 휴무에 들어가서 엄청 절망적이었어요. 여행 셋째 날이 됐을 때 아침 산책 겸 동네에 나와서 걷다가 빅카메라 2호점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빅카메라 텐진 2호점은 7층 규모의 건물인데 리커샵은 2층에 위치해 있고 6층에 아이들 장난감 코너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카메라 텐진 1호점은 제품이 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느낌이라면 텐진 2호점은 널널하게 제품이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데 막상 둘러보면 1호점과 큰 차이도 없었고 좀 체인이라 그런지 위스키 가격도 대부분 동일하더라고요. 다만 지점에 따라서 특정 상품을 할인하는 경우가 있고 텐진 1, 2호점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지점은 비교해보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텐진 2호점엔 200ml 작은 사이즈 위스키가 많이 보였고 또 계단 옆 측면에는 미니어처 위스키도 진열되어 있었는데 구하기 힘든 위스키는 미니어처도 역시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꼬냑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세대 5대 꼬냑에 들어가는 마르텔, 레미마틴, 헤네시도 볼 수 있었던 곳이에요. 이날 오전에 상품을 대충 구경해보고 오후에 이 앞을 다시 지나갔었는데 1층 메인 입구에서 주류 행사를 열더라고요. 맥주가 메인이긴 했지만 때에 따라서 위스키 행사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저는 빅카메라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직원분들과 대화할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구글 후기를 보면은 직원분들 대부분이 아주 친절하셨다는 이 후기도 많이 남아져 있더라고요. 알리큐 나카스점. 알리큐 나카스점은 앞전 방문한 리커샵과 달리 오후 3시에 문을 여는 곳이에요. 나카스 지역은 유흥 지역이다 보니 낮에는 조용하고 밤이 더 활기찬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카스 지역에 위치한 리커샵들이 보통 5시 정도에 문을 여는데 알리큐는 비교적 빠른 3시에 문을 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유흥가 지역 안에 있다 보니 혹시나 여성분들끼리 가는 경우에는 밤늦은 시간은 조금 동네가 무섭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 되도록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알리큐에도 제품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앞서 방문한 샴드뱅에 비하면 위스키 종류와 가격이 조금 아쉽게 느껴져요. 이곳 역시 5대 꼬냑 중 하나인 레미마틴, 마르텔, 꾸르부아제가 있었고 그중 마르텔 엑소의 경우 가격도 공항 면세점보다 저렴하니 브랜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커 마운틴. 나카스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캐널시티 쪽에서 다리만 건너면 바로 위치해 있고 큰 도로 쪽이라 늦은 시간에 가도 좀 안전한 분위기였어요.
이것도 한국분들에게 유명해서인지 저희가 갔을 때도 한국분 한 분이 히비키, 야마자키 등 몇몇 위스키를 찾으시던데 그분이 찾으시던 건 역시나 다 없더라고요. 다른 리커샵과 비교했을 때 가격대는 평균에서 조금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예를 들면 글렌립의 12처럼 할인이 들어가는 상품들이 보여요. 일본 술집에서 소주나 맥주가 평균적으로 600엔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단체 여행으로 오셨더라면 이런 위스키 한 병을 구매하셔서 나눠 드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리커 마운틴에서 기억 남는 것 중 하나가 한쪽 벽에 작은 병콜라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수화물 무게만 아니었더라면 한두 병 구매해서 위스키장에 같이 진열해두고 싶었어요. 원래 샴드뱅에서 구매하려던 와일드 터키 마스터스 킵이 안 보여서 신랑이 아주 실망하고 앙고스트라만 구매하려고 계산대에 갔더니 저희 진열대에 올려진 마스터스 킵을 제가 발견했어요. 리커 마운틴에 가시면 계산대 위 진열대 상품도 꼼꼼하게 둘러보시고 오세요. 리커 익스프레스. 마지막으로 간 이곳은 정확한 상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여행 카페에서 위스키샵 정보를 찾다가 한 분이 구글 지도엔 안 나오지만 히비키 야마자키를 보셨다고 해서 찾아와봤어요. 들어가는 순간 둘 다 보이더라고요. 다만 이곳은 텍스 리펀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리커샵에서 원하시는 위스키가 없다 싶을 때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다녀온 곳 외에도 다른 리커샵이 있지만 후쿠오카 여행에서 메인으로 가볼 만한 리커샵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후쿠오카에서 리커샵을 둘러보실 때 텐진 구간과 하카타 구간 이렇게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눈 뒤 이동 동선을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여행하시는 동안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하시면 텐진 쪽에서는 빅카메라로, 하카타 쪽에서는 샴드뱅은 꼭 다녀오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카스, 하카타 쪽은 리커샵들이 오픈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샴드뱅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샴드뱅이 예전 샴드뱅이 아니다, 가격도 많이 오르고 위스키가 많이 없다 하셨지만 저희가 방문했을 때 기준 종류도 가장 다양하고 가격도 확실히 저렴했어요. 후쿠오카 여행 일정이 길지 않으시다면 샴드뱅 한 곳만 다녀오셔도 좋고 텍스 리펀은 안 받아도 되니 숨겨진 위스키를 찾고 싶다 하시면 가장 마지막에 방문한 리커 익스프레스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다녀온 리커샵 리뷰는 여기까지. 여행 블로그도 곧 업로드 될 테니 후쿠오카 여행 가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